여기 1인실 방이거든요. 침대 하나 있고 책상 있고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 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라든가 여기 장식장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논외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커튼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2인실이에요. 2인실이니까 침대가 2개가 있고 요거는 저희가 여기가 장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 장을 좀 대신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장식장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이제 장을 대신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책상이 없거든요. 대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네, 요 사이드 테이블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요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게 좀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요걸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저희는 요걸 쓰고 있어요. 물론 모든 집이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동대문집, 3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블라인드는 있죠. 블라인드는 있고. 요건 3인실입니다. 3인실인데요. 2층 침대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아까 이 대표님도 언급을 했고 제가 초창기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2층 침대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있는 거를 없앨 수는 없고 없앨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침대가 2층 침대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도 사이드 테이블이 있네요. 여기 싱글 테이블이 있고요. 요 장이 여기는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아이템들을 한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명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조명도 생각보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강의 내용 이제 들어보셨으면 좀 아시겠지만 입주자들이 여러 명이 사는 다인실 같은 경우는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침대 위쪽이라든가 아래쪽에 조금만 조명을 설치를 해서 불 다 꺼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사실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자, 한 명의 입주자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침대는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침대가 없는 데도 있어요. 저희는 아닌데 다른 쉐어하우스 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존 1인 거주자를 위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침대를 없애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침대 없이 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이부자를 핀다든가 매트리스만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쾌적성이라든가 그러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침대는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장이 필요합니다. 장이 필요하고요. 장을 조금 대안을 써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행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픈식으로 그 벽에다 그냥 이렇게 매달아서 쓰는 행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고요.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저희는 행거는 쓰진 않고 장을 하나 놓고 있고요. 요 두 가지 책상하고 서랍장인데 요거는 저희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요. 요 두 개를 같이 넣는 건 아니고요. 책상을 넣던가 3단 서랍을 넣던가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초창기 쉐어하우스 들어올 때 책상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책상을 고려를 했었는데 책상이 생각보다 실용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책상은 사실은 공부하는 게 용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입주자들은 여기서 공부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잘 하지는 않고 공부는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화장대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좀 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봤어요. 굳이 책상일 필요는 있겠는가 해서 요 밑에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여기가 화장대처럼 쓰이는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선택적으로 합니다. 이쪽 하우스 컨셉은 책상이 낫겠다 싶을 때는 책상을 넣고요. 책상을 대체할 공간으로 3단 이제 수납 공간을 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전자제품은 같이 쓰는 게 좀 많거든요. 네. 세탁기 들어가야겠죠. 에어컨 필요하고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청소기, 전기 밥솥이에요. 이게 정말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컨은 최근에는 방마다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1인실화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인실에 갖춰질 걸로 에어컨이 요즘에 조금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에어컨을 안 넣어서 입주자들이 좀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넣어서 임대료를 5만 원,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입주자들이 들어올 때 집을 보면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고민을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주율을 조금 더 높여야겠다. 내지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에어컨은 넣는 게 좋아요. 방마다. 참고로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 집을 사례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대문 집에는 방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거실에만 스탠드형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게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방마다는 이렇게 에어컨을 다 넣고는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요 세탁기는 통돌이어도 괜찮습니다. 통돌이도 괜찮고 이렇게 요즘에는 드럼 세탁기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도 드럼을 넣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세탁기가 있어도 입주자들이 세탁을 하는데 이걸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몰아서 쓰는 성향들이 있는데 다들 한꺼번에 시간대가 몰리기 때문에 빨래방을 그때 이용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추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탁기가 많으면 좋지만 너무 많이 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8인 내지는 7인 기준으로 할 때 세탁기를 하나 놓고 원래는 애벌 빨래라든가 애기들을 키우는 집안에 쓰는 3.5kg짜리 세탁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사이드에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탁기랑 가전제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 더 있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스터기라든가 젊은 세대들 처음에 아침에 식사할 때 준비 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스터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커피포트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정수기 넣을 수도 있고요. 저희도 정수기는 넣는 추세인데 아주 기본적인 아이템을 넣고요. 이 아이템을 무엇을 넣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주부님들이 저희들보다 나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집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꼭 필요해서 넣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넣고는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비용이 얼마냐? 한 명 기준으로 할 때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저희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가 저희가 해봤더니 적정하더라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를 준비를 하실 때 비용을 계산했더니 이게 좀 더 넘어가더라라고 하면은 어쩌면 더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더 들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더 들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수익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45개 정도는 해봤으니까 이 정도 평균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입주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입주 인원이 많아질수록 금액이 떨어져요. 그리고 입주 인원이 적어질수록 금액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수익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인원수 대비해서 이 정도라는 걸 감을 잡으시고 임대료도 사실은 비슷한데 이런 아이템 가전 가구 용품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입주 인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큰 공간일수록 금액이 좀 다운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쉐어하우스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가격적인 부분에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40평대 아파트고요. 저희 3호점 동대문 집이라고 아까 처음 보여드렸는데 그게 기준이에요. 40평대 아파트에 A방, 안방에서는 방 3명의 3인실로 구성이 됐고 2인실, 2인실, 1인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보여줬던 사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3인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든 8명 정도면 150만 원에서 커버가 됩니다. 150만 원에서 8명에서 12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요.